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핵심 용의자들은 북한으로 달아났고 시신 부검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국제부장 신석호 북한학 박사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부장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남이 독살당하는 장면 생생하게 CCTV로 공개가 됐잖아요. 네. 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일본 텔레비가 입수해서 공개한 것을 유튜브가 공개를 했었죠. 그렇죠. 네. 저도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정남이 살아있는 김정남이 그렇죠. 뚜벅뚜벅 공항에 걸어 들어가서 그렇죠. 네. 내가 탈 비행기가 몇 시인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발권기 앞으로 갔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여성 2명이 다른 방향에서 막 빠른 속도로 오더니 순식간이었죠. 네, 순식간에 김정남의 등 뒤에서 네. 두 손을 쫙 뻗어서 김정남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네. 그게 걸린 시간이 몇 초였습니까? 감싼 시간이 대략 2.3초였다는 거죠. 2.3초. 예. 네. 순식간이었습니다. 네. 그러고는 다시 온 방향으로 두 명이 사라졌는데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사전에 굉장히 목표를 정조준하고 달려가서 잽싸게 네. 이를 해치우고 나오는 전형적인 그런 테러범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정남이 공격을 당한 이후에도 살아 있었고요. 네. 공항 직원들한테 내가 지금 액처가 묻어서 이상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네. 의무실까지 가는 그런 그래서. 장면이 5분 동안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김정남 피살 사건이 1950년대 말 소련의 독극물 암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똑같습니까? 네, 여러분 KGB를 아실 겁니다. KGB. 네. 우리로 치면은 국가정보원 같은 그런 소련의 기관이었죠. 네.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의 한 민족주의자를 KGB가 살해할 때 이런 그 동물이든 스프레이를 뿌려서 사망에 금방 이르렀다고 하죠. 네. 바로 심장이 멎어가지고요. 네. 그 범행이 밝혀진 건 2년 뒤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네. 이번 사건에서도요, 그 동물의 정확한 그 성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세 가지 특징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극소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시한폭탄 같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마시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네. 공격을 당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심장이 멎어버리는. 네. 왜냐하면 30분 정도 살아 있어야 그 동안에 범인들이 달아날 수가 있죠. 도주 시간을 버네요. 도주 시간을 버는 그런 째깍째깍 타이머가 붙어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시한폭탄 같은 거였다는 네. 얘기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람이 죽지만 그 다음에 부검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 동물이 뭔지 검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장. 네. 과연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시간을 한 30분간 딜레이할 수, 연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이제 굉장히 전율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아마 독극물 학자들이 야, 저게 뭘까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요. 네네. 한 5가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이름들인데 네오스티그민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네. 네오스티그민. 네, 네. 청산가리, 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독극물이죠. 네. 그 다음에 페트로도톡신, 네. 그리고 니신, 네. VX 이렇게 5가지로 파악을 하고 아하. 이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이것들의 특징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결국은 순환계의 핵심인 심장을 먹게 하는 네. 그런 아마 독극물이라는 그러니까 들이마시기만 해도 이게 온 심장계에 퍼져서 바로 죽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액체일 수도 있고 가스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로 우리 군이 추정을 하고 있지만 네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독극물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새로운 독극물을 북한이 면밀하게 개발해가지고 예. 5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해서 네. 가지고 나온 걸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독극물을 몇 가지 섞으면 훨씬 더 위험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번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 실장 출신인 김정봉 교수도 아주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김정남 암살에 사용한 그 독극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인 것 같기 때문에 오메가 원전에서 추출한 방사선 물질의 일종류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mg만 몸속에 들어가도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네. 방사선 독일 거다 이런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을 두고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갈등도 지금 깊어지고 네. 있는데요. 오늘은 말레이 총리가 직접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레이 정부가 어제 수사 결과,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죠. 네. 이것이 양국 간의 지금 외교전으로 막 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굉장히 지금 초점인데요. 잘못하면은 양국의 수교 단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의 최고 지도자죠. 총리가 오늘 나집 라작 총리가 네. 나섰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북한이 지금 어제 우리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데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나빠지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네.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 너희들이 한 것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전에는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또 그 말레이시아 정부를 자극했죠. 그렇죠. 네. 전 세계 기자들을 북한 대사관 앞에 불러놓고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망자가 김정남이 아니고 김철이다. 김철. 아예 부정한 여권에 거예요? 김철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네. 우리는 아직 그 사람이 김정남이라는 사람인지 확인을 못했다라고 전면 부인을 한 거고요.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8명의 북한인이 연루돼 있다고 증거도 없이 발표함으로써 마치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돼버렸다. 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국 정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표를 마구 써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이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40년 지기마저 단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촌에는 더 이상 북한 편을 들어줄 나라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석호 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